예, 어떠세요? 정치권 발 들여놓으니까? 제가 정치를 한 지 40일 됐거든요. 예. 아직 익숙치는 않습니다만은 그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영입 제안 받고 바로 승낙하신 거예요? 아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점이 제일 고민스러웠어요? 한 일주일 동안 막 거의 아플 정도였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제복을 입었었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경찰 제복을 못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냥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는 이제는 내가 경찰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경찰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슈의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내가 경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린다고 해서 단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을 뿐인데 좌천이 되었고 존경회의. 네. 예. 이태원 참사가 나서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사람이 죽었는데도 네. 책임지겠다는 고위직들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냥 비폭력 집회 시위인데도 강제로 해산을 하고 네. 또 정권 편향적인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이제 상대 후보인 조정훈 그 현재 의원 네네. 혹시 만나보신 적은 아직은 없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저기 후보님 끝나면 바로 조정훈 의원 인터뷰 있는데 네네. 스쳐 지나가시겠네요. 그때 인사 한번 드리려고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상대 후보 조정훈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은 이제 뭐 우와 좌를 넘나드는 유연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제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연성.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7년간 5번 당적을 바꾸셨다고 이제 어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4년 전에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들어오셨다가 예. 탈당을 해서 시대 전환으로 가셨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궁금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 방탄이냐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훈 후보와 저는 명확히 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오다가 조정훈 후보는 민주당 몫으로 이제 그 비례대표가 되셨지만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방어를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시게 되셨고요. 네. 저는 경찰로서 살아오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에 반대하면서 좌천이 돼서 민주당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정권 심판이냐 방탄이냐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재용 후보를 경쟁자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좋은 경찰이라고 들었어요. 예. 치안 전문가라고 들었고요. 뭐 마포에 계신 경찰분들 제가 만나는데 다들 좋으시고 헌신하시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더 필요한가? 마포 갑에 가장 필요한 분이 치안 전문가인가? 라는 거는 유권자분들이 갸우뚱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공천 국면이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정권 심판 구도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실점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득점할 차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 목표가 저는 2010년 됐나요? 계속해서 검찰 독재 종식인데요. 네. 검찰 독재 종식 아까 나온 후보께서도 이제 굉장히 좀 놀랐던 게 여의도 문법에 너무 익숙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뭐 검찰, 문석열 정부 정권을 비판하시는데요. 지역구 후보로서 저는 4년 그래도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면서 여의도 문법에서 탈피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의도 문법에 너무 능숙하시다. 또 하나는 정권 심판과 정권 견제, 정권 유지 이 담론은 여의도를 넘어가서는 각 지역구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역대 선거를 둘러보더라도 총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권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띄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건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인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변화의 목소리 충분히 중요한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주당이 정권을 심판하면 어떤 정부를 만들까?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못할 거 없이 다 해왔는데 국회에서 과연 자랑스럽게 우리가 다수당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 이거 하나로 민생이 나아졌습니다라는 게 하나락도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검, 탄핵, 해임으로 계속 점철돼서 국회를 망가뜨려 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친윤 공천이더라라고 하는 분석 결과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뭘까요 그러면? 저는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뭐 중윤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언론의 자유는 존중합니다만 네. 후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친윤 비윤을 분류하고 의도적으로 가산점과 감점을 준 시스템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이 집권 당의 당원들이 대통령과 함께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 정권을 만드는데 그리고 정권을 운영하는데 더 기여하신 분들이 수고했다라고 어깨 두드려 주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